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정식으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아티스트 김물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강연도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제 강연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여행하는 기분을 맛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너무 잘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여행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여행한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뭔가 짧게라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 전체 여행을 짧은 5분짜리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앞에 서 있는 저 여자가 저렇게 여행을 했구나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짜리 영상이니까 네, 영상 틀어주세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세상엔 진짜 여행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무슨 여행을? 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스티브 잡스는 19살의 나이에 7개월 동안 그 인도 전통 옷인 룽기를 입고 맨발로 여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여행을 했죠. 그래서 그때 했던 여행에 대한 그 삶에 대한 통찰력으로 사실 그 애플사를 운영할 때도 지도할 때도 그 영향을 많이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여러분 또 사진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요즘 황혼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한 박막래 할머님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할머니는 71세의 나이에 의사한테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해서 손녀와 같이 호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손녀와 함께 떠났던 박막래 할머니의 욕 나오는 호주 케언즈 여행기가 편집이 되면서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한 이제 인기쟁이가 되셨는데요. 사실 이 두 분 말고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사실 저도 여행을 통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사람이거든요. 무색무취였고요. 정말 잘하는 것도 많이 없었고 눈에 띄지도 않았던 한 학생이 여행을 통해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 초반에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673일 동안 5대륙 46개국을 여행했다. 그리고 400장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딱 들으시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돈을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은 금수저인가? 나는 지금 여행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대학생 때 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엄청 똑똑하고 또 영어 잘하는 학생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정말 잘하지도 못했고요.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요. 아마 학창시절을 통틀어서 저를 기억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칠판에 회장 부회장 이름이 올라간 적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한 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잘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미술 시간에도 굉장히 열중해서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너 계속 미술할 거면 예고 준비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예고 준비해야겠다 해서 그때 중3 때 처음으로 입시 미술을 하게 돼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예고를 준비하고 우여곡절 끝에 예고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고에 들어가서 나는 계속 미술할 거야. 난 잘하는 게 미술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또 그림을 그려서 입시를 치러서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입시라는 건 정말 치열해요. 제가 2번의 입시를 치렀죠. 또 실기미술이라는 거는 나중에는 다 외워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다 이렇게 이제를 펴놓고 앞에 정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것만 얘기하면 제가 그걸 다 외워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 모든 특징들을 결국 암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정말 힘들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렸던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덜랭이였어요. 뭔가를 항상 놓치고 실수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딸이었었거든요. 전 덜랭이였던 성격을 너무 고치고 싶어서 그래 난 더 꼼꼼해질 거야 하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제가 심한 강박증에 걸려서 어떠한 똑같은 행동의 마무리를 똑같이 3번 확인하고 3번 반복하지 않으면 아예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질 못했어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대학교 초반까지도 계속 그 강박증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 그림이 제가 대학교 때 너무 힘들었던 저의 강박증을 그림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했던 그림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가 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이 강박증도 많이 사라지게 됐던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마침 제가 이사를 했어요. 집 이사를 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주소지로 옮기려고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왼쪽 공지사항란에 너무 눈에 가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을 뽑아서 해외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열렸다라는 거였고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저는 가정 형편이 사실 넉넉지를 못해서 해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걸 보자마자 이건 내가 공짜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합격을 한 후에 제가 떠나게 되는데, 제가 그때 뽑혔던 나라가 아마 딱 얘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 첫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영어를 정말 못했었거든요. 영어를 못해봤자 얼마나 못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시험지에 적혀져 있는 영어 문장이 틀렸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내뱉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원해? 라는 말을 영어로 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냥 Do you want?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를 Are you want? 라고 했고 그게 왜 틀렸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외국인 친구들 14명,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버버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건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저한테 영어라는 건 그냥 평가의 대상이자 점수의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서는 그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저 한국 친구 영어 잘 못하나 봐. 근데 이런 얘기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하면 짐작해서 이해해주고 저한테 또 일부러 쉬운 영어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이 캠프를 하는 약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해요. 와, 나 혼자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과,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캠프를 갈 때는 그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기장을 제가 가져갔는데, 매일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새로우니까 그 새로운 영감으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캠프를 다녀와서 그 일기장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래, 나는 쭉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낯선 해외를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면 내 그림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저만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 캠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돈이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가정 형편상 제가 엄마 아빠 돈 좀 주세요라고 해봤자 한 푼도 못 받을 걸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스스로 그때부터 치열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돈을 모았냐면 대학교 3학년 때 한 6개월 정도는 알바를 했어요. 학원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돈이 안 모이니까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내서 회사에 조그마한 양말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월급, 인턴 월급을 제가 11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받고 또 주말에는 벽화 그리는 알바를 해요. 그럼 하루에 일당 1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15만 원. 평일 중에 하루 정도는 벽화 야간 작업을 해요. 그럼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림을 그려요. 그럼 찜질방에 잠을 자고 회사에 출근하고, 제가 그렇게 꼬박 일만 했던 기간이 꼬박 2년 6개월 동안 저는 일만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때 제가 모았던 돈이 약 2,500만 원이었어요. 누군가에겐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피 같은 돈이었고, 전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너무 자유롭게 아시아도 여행하고 아프리카도 여행하고 유럽도 여행하고 정말 즐겁게 그림을 그리면서 여행을 하는데, 사실 여행이라는 게 힘든 일들이 진짜 많아요.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행 22개월 동안 힘들었던 것만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그 정도로 제가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딱 여행 1년 차가 됐을 때였어요. 이 지도는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제가 전체 여행했던 루트를 이렇게 선으로 그려온 건데요. 제가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인도, 미얀마, 라오스,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 다음에 인도, 네팔, 아프리카에 가서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탄자니아, 케냐, 마다가스카르를 쭉 거쳐서 유럽 끝까지. 유럽 스페인에서 남미 페루로 가서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쭉 육로로 멕시코까지 가서 멕시코에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저희 전체 세계 여행의 루트였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여행했죠. 근데 그때 제가 딱 여행 1년 됐을 때 저는 영국에 있었어요. 영국 런던. 이 신발을 제가 여행 1년 내내 신었던 신발인데 H&M이라는 브랜드에서 11,000원 주고 산 운동화인데 저렇게 구멍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1년 딱 됐을 때 제가 사실 2,500만 원을 딱 여행 1년만 하려고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악착같이 아꼈었으면 여행 1년 됐을 때 무려 제 통장에는 1,2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남미 아직 안 가봤으니까 남여행 더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저희 대학교에서 메일 한 통이 와요. 근데 그 메일 내용이 뭐였냐면 학생 일반 휴학 기간이 다 차서 이번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생 제적입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절한 학교께서는 그 사항을 공지사항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고 저희 부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너 지금 학교 잘리게 생겼다. 당장 한국 와라. 여행이고 뭐고 빨리 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 그 누구도 나를 잡으러 런던으로 못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차분하게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 결론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 공부에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한테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와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 내가 만약에 이 1,200만 원을 들고 한국에 돌아가서 남은 1년 학업을 다 마치고 다시 이 1,200만 원을 들고 여행을 한다?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결코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은 지금 이 여행이다. 공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마음을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저희 부모님에게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이 네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지 짐작이 된다. 우리는 너의 여행을 응원하기로 했으니까 건강하게만 여행하고 와라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장을 해주셨고 제가 그때 그 메일을 받고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남은 돈으로 학교에서 잘린 상태에서 대학교에 제적된 상태에서 남은 10개월을 중남미를 여행을 쭉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쭉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제가 사실 생활비를 벌려고 했던 여행기 공모전의 대상으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되고 방송에 나가게 되고 하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난 이 순간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여행 전체에서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줬던 경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가 여행 떠난 지 9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딱 하나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죠. 근데 어느 순간 9개월쯤 됐을 때 너무너무 그림을 그리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 그리기 싫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림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림이 싫어졌다? 그럼 나는 이제 뭐지? 난 껍데기인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아예 그림을 아예 그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한테 물어봤죠. 야, 너 왜 그림 그리기 싫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근데 답을 찾아내요. 그 답은 별게 아니었어요. 제가 세계 여행을 할 때 나는 여행을 하면서 본 것들을 그림으로 그릴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힘든 숙제처럼 안겨졌던 거예요. 사실 여행하면서 본 것 말고도 여행이랑 전혀 상관없어도 뭐 내 감정이나 느낌들을 그림으로 충분히 그려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본 것들만 그려야 돼라고 저를 스스로 막 힘들게 했었던 거죠. 그래 그냥 내 감정도 솔직하게 그림으로 그려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 그림을 제가 그리게 되고 정말 그 뒤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이 딱 고민이 될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하는 것 이전에 스스로한테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은 다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게 어떨까?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그렸던 그림들 몇 장을 좀 소개해 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 여행지 여러분 아시죠? 모성 녹차밭이에요. 제가 이 녹차밭에 갔는데 이 전망대에 올라서자마자
너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 레게 머리를 하고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보석 녹차밭도 똑같이 제가 했던 레게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초록색 레게 머리를 하고 있는 보석 녹차 아가씨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요. 인제 자작나무 숲에 갔는데 이 초록색 배경과 이 하얀색 자작나무가 마치 거대한 얼룩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작나무 얼룩말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지인데 여긴 장흥 메밀밭이에요. 제가 메밀밭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어르신 두 분이, 할머니 두 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고 반대쪽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저는 이 두 분을 너무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몰래 사진 찍는 거는 예의가 아니니까 제가 여쭤봐요. 할머니, 제가 사진 찍어서 그림 그리고 싶은데 혹시 제가 두 분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는 한 번도 포즈를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멋진 포즈를 지어주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펼쳐져 있는 메밀밭이 이게 이 진정한 이 지역의 원더우먼의 망토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망토 안에 메밀밭이 펼쳐져 있는 이 지역의 영웅들을 그림으로 그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제가 화가가 아니어도 자신만의 시선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색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해요. 그게 사실 최고 중요한 거죠.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 중에 내가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혹은 내 꿈이 뭐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없는 거 나 잘 모르는데 꿈이 뭔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지?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인스타에서 그 사진들 계속 보고 먹방 보고 아무리 메뉴판만 들여다본다고 한들 절대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들이고 경험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발품을 팔아서 거기에 보였던 음식들을 다 먹어봐야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 입맛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경험들을 다 하셔야 돼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나한테 누군 맛있다고 했는데 난 맛이 없네. 누구는 맛없다고 했는데 난 너무 맛있어. 맛없는 음식을 찾아야 내가 어떤 입맛인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일 분명 있죠. 근데 절대 좌절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됐네. 나한테 안 맞는 건가 보다. 그럼 나 새로운 거 해봐야지. 절대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좋아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경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입맛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 초반에도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정말 자존감도 많이 낮았고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인지라 학창 시절 때 특히 누군가가 그렇게 잘 되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면 진심으로 막 응원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 맨날 전 자책하느라 바빴거든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저렇게 왜 못하지? 항상 자책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시작하고 매일 정말 수십 명 그리고 정말 수백 명 통틀어서 정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세상에는 어떤 그 누구도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구나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정말 단짝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친구도 사실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내 길을 뺏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멋있게 저렇게 가고 있구나. 진짜 멋있다. 응원해. 라고 하고 그와 동시에 나도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내 길을 열심히 가야지 하면서 저를 사랑해 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멋진 결과물, 깨달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이렇게 긴 여행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길 위에는 여행과 그림이 있겠지만 여러분 길 위에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만의,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만의 삶의 주인이 된 길을 정말 멋지게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물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